안녕하세요. 터보택시입니다. 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기택시 페달 블랙박스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급가속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셨습니다. 일반 가스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설치하지 않죠. 그런데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의외로 설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꽤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상황으로 본다면 페달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게 운전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이것이 급가속인지,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급가속인지,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해서 급가속인지 우린 완벽하게 진실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누구의 차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행되는 두 사건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급가속 관련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심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다. 자, 시청에서 일어났던 가솔린 그 차량의 급가속 사고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택시 급가속 사고로도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시청 급가속 사고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는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재판부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유죄, 금고 7년 6개월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택시 급가속 사고도 비슷하게 유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겠죠. 앞에 사례 본다면.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 급가속 사고는 68세 기사님이시고 버스 기사님이셨던 것 같고 택시 기사님도 오래 택시를 하셨던 70세 기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택시 급가속 사고의 그 기사님 조사에서 경찰은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서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이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1심 재판부가 차량의 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전기차이지만 그냥 이제 엔진의 회전수 개념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을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고 해서 택시 급가속 사고 같은 경우 사망자가 몇 분 나온 사고입니다. 굉장히 좀 그런데 그래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전기 택시인데 무슨 배기음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객은 그냥 놀란 상태일 거예요. 놀란 상태에서 소리가 났어요. 전기 택시라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기 택시를 가속 빠르게 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전기 기기도 윙 거리듯이 막 우주선 날아갈 때 그런 소리 나는 영화에 그런 것들 있죠. 윙 거리는 그런 소리 납니다. 그래서 배기음만큼 크진 않지만 전기 택시도 급가속을 하면 모터의 돌아가는 그 회전 소리가 꽤나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리를 급가속을 하니까 승객이 그 소리를 듣고 배기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판부의 이걸 봐야 돼요. 자,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즉, 재판부는 운전을 오래 한 것을 신뢰해서 운전을 오래 했으면 실수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운전을 오래 한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어떠냐면 그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해서 40에서 50대 정도가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에서 70세를 넘어가면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은 내려가요. 그리고 80세가 되면 운전 능력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그래서 선진국에서 70세가 넘으면 적극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죠. 정책적으로 씁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를 하면서 그 운전 능력은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사고 발생 3초 전에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자, 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 거의 100에 가까운, 악셀을 100에 가깝게 가속한, 그러니까 운전자가 밟았다라는 게 아니고 EDR 값으로 보면 악셀을 배부로 밟은 것과 같은 입력 값이 존재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입력 값의 출처가 어디냐? 앞에 시청력 같은 경우에는 그 EDR 값의 악셀 값을 운전자라고 본 것이죠. 한정해서 본 거예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것이죠. 시청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는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계속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재판까지도. 그리고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뭘 중요하게 판단했냐면 자, EDR 값에 입력된 악셀의 값이 있어요. 근데 그 EDR 값에 입력된 악셀의 값이 시청은 운전자만 가능하다라고 한정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운전자가 유죄가 나온 것이죠. 운전자는 착각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택시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예요. 자, EDR에 악셀에 입력된 값은 있어. 근데 그 값이 뭐죠? 자, 그 값이 운전자의 값이다라고 한정한 시청의 재판 사례와 다르게 그 값이 뭐죠? 누구 거죠?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뭐 귀신이 밟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체가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기사에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저는 시청 같은 사고도 2심에서는 변호사 쪽에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뭐냐? 그러면 EDR 값에 악셀 값이 운전자가 아닌 상태에서 입력된 경우가 없냐?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바로 미국에서 도요타의 페달 게이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이게 출처 나무위키입니다. 정리된 거. 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과 관련된 도요타의 리콜 사태. 자동차 관련 리콜 사태 중 사상 최대다. 페달 게이트로 불리고 전 세계에서 1,000만 대가 넘게 리콜이 되었다. 그래서 도요타는 뭐 1위이긴 하지만 엄청난 손해배상액이 나왔죠. 자, 이게 왜냐? 자동차가 나올 때부터 운전석에 깔려있는 매트의 결함이다. 이 매트가 엑셀에 껴버려서 자동차가 운전자의 페달 밟는 행위와 무관하게 가속이 되는 문제. 근데 이게 시시하고 있었죠. 운전자의 착각이라고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저기에서도 그냥 초기에는 무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그냥
된 거죠. 근데 2009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관, 자,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던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관이었던 마크 세일러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탄 렉서스 ES350 차량이 시속 195로 급발진, 교차로의 충돌에 전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 일단 원인 자체는 매트의 결함으로 리콜된 모델이 이만큼 많고, 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2009년 11월부터 도요타는 자사 자동차에서 매트 원인이 아닌 다른 문제로 급발진하는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1월 자사에 노후화된 악셀의 페달이 밟힌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콜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오히려 전자제어 장치의 상관은 조사에서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도 조사가 됐지만 이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여기에서 리콜된 두 가지 사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매트가 밑에 끼어서 악셀이 계속 밟혀버리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타는 차에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혹은 악셀이나 어느 쪽이라도 100% 그냥 밟으면 오히려 차단돼 버리는 기능들이 강제로 일본에서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튼 여기에서 악셀이 끼어서 매트가 끼어서 악셀이 밟혀지는 상황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걸로는 그 악셀을 밟았다가 끝까지 밟았다가 뗄 때 그 뒤에 회복이 제대로 올라와야지 속도가 줄겠죠. 근데 그 회복이 덜해서 역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았지만 악셀의 입력값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성격은 조금 다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복이 안 되거나 밟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해서 계속 그 값이 유지되면서 하기 때문에 급가속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운전자가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다가 속도가 올라간 상태, 뭐 80이나 100까지 편안하게 올라갔겠죠. 운전자의 전형적인 운전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속도가 다시 악셀을 뗐을 때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감속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악셀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자,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악셀의 진행 값이 동일할 것인 형태가, 그래프가 어떨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운전자가 아닌 악셀의 EDR에 악셀의 입력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도요타의 사건에서 존재합니다. 즉, 재판부가 시청과 그 택시의 사례에서 다른 게 이거죠. 시청은 뭐 운전자로 한정을 했지만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도요타 사례에서 매트가 끼거나 아니면 그 뒤에 악셀이 덜 회복되거나 등등 운전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EDR에 악셀의 입력값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재판부가 굉장히 뭐랄까 폭넓게 판단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무죄 추정해서 간다면 검찰이 자, 이 EDR에 있는 악셀 입력값을 명백하게 택시 운전기사의 값이라는 걸,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밟아서 그 EDR에 악셀 입력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시청 사고도 2심에서는 오히려 도요타 사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택시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아마 주장을 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이 택시 사고 같은 경우에도 2심이나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판단이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운전자의 실수가 있을 것이고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사고가 있을 거예요. 급가속 사고에서. 뭐 일반 가솔린 택시는 아예 페달 블랙박스를 달 필요가 없고, 전기 택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운전자의 실수인 경우에 만약에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운전자의 실수고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당연히 페달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악셀을 밟는 값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EDR에서 악셀 입력 값은 존재하고 그 EDR의 악셀 입력 값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운전자가 밟았다라는 걸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만 조사해도 유죄를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운전자의 실수예요.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 택시의 1심 사례와 저렇게 나온다면 경찰, 검찰이 EDR의 악셀 입력 값을 운전자의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달 블랙박스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반대로 운전자 실수가 아니면, 자, 운전자 실수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경찰, 검찰이 EDR 악셀 입력 값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택시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면 결국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무죄가 나온 건 운전자 실수이든 아니든 결국은 경찰, 검찰이 EDR 값을 운전자의 것인지 증명해야 되는 것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페달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 실수와 페달 블랙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 실수 아닐 때가 결과값으로는 우리는 동일해요.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저기에도 무죄가 나오겠죠. 그리고 운전자 실수가 아닌데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당연히 검찰이 EDR 값을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 게 유리해요? 달지 않는 게 유리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면 택시의 1심 사례로 본다면 운전자 실수일 때도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검찰이 증명해야 되고 운전자 실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운전자 실수일 때도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일단 무죄가 나와요. 한 사례이지만 무죄 추정에 따르면 무죄가 나오죠. 운전자 실수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 근데 운전자 실수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으면,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이번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만약에 운전자 실수면 무조건 유죄가 나와버리겠죠. 경찰은 그걸 어떻게든 복구해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운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좀 복잡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택시 운전을 오래 해주면 재판부가 오래 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택시 운전 경력을 존중해줬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값을 다른 곳으로 입력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완벽하게 운전자가 밟은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설령 실수로 했더라도,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운전자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는 악셀을 밟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이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모르는데 그 진실이 진짜 브레이크만 밟았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악셀을 밟았을 수도 있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 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로 본다면 물론 이제 2심이나 또 다른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다른 그 급가속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죄가 나오죠. 유죄가 나왔죠, 과거에. 다만 이제 가까운 시점에 두 재판이 비슷하게 가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없는 게 유리해질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입장이. 근데 저라면 페달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오히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게 나한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실수를 안 할 완벽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달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혹시 차량의 문제일 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실수를 가끔씩 한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고 페달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없애는 게 유리할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